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기대 가득했던 1월이 끝이 났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1월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중동발 리스크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시장 부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도 우리 시장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WHO가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미국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다른 중하권 증시와 함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물이 나왔고요. 1.3% 넘게 빠지면서 2120선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2% 넘게 하락한 642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과 종목들 하락했고요. 특히 어제 올랐었던 전기차 관련주들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금호석유나 포스코처럼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으로서 오늘 마스크 관련주에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좋았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로 인해서 많이 부진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이 좀 더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증시도 변함없이 추가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1%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증시에 또 발목이 또 잡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초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증시가 이번 주는 내내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증시 입장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좀 좋았었죠. 왜냐하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 갔었죠, 증시가. 그런데 악재가 지금 현재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응집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아마 시초가부터 아마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주변 국가인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증시도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초는 우선은 시장 하락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한 또 내용들이 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이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미국 야간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아직 미국 증시는 개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야간 선물이라는 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도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한 0.6% 정도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초가가 이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증시는 시초가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종가 마무리를 좀 잘해주면서 반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다시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개장과 함께 다시 출렁거리면서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내일 아침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반등을 오늘처럼 마무리를 좀 잘해주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중국 증시 개장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끌고 가기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을 봤을 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종가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글쎄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서는 국내 증시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뭐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 이미 무너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차트고요.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지금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무너진 상황인데요.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것은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하락은요. 이미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이 내려가게 되면 박스권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줬을 때의 박스권이 나오는 거지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는 소폭 하락이거나 또는 급락이거나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절대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매 횟수라든지 또는 비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히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매매를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매매를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매 횟수, 비중 확 줄이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 1월에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월 장이 시작이 됩니다. 즉 2월 장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월봉 차트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월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자, 깨끗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코스닥 차트의 월봉이에요. 자, 화면을 보면 자, 그러면 오늘 이 상태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이 모양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짝대기가 하나 형성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양봉 아랫꼬리, 양봉 아랫꼬리, 아랫꼬리, 살짝 아랫꼬리, 살짝 아랫꼬리,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여기도 살짝 아랫꼬리, 여기, 살짝 아랫꼬리, 여기는 확대를 좀 시켜봐야 되겠는데요. 뭐 아주 뭐 미세하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이 무슨 뜻이냐? 지금 화면을 보면 제가 화살표 지금 현재 올려놓은 자리는요, 양봉 자리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양봉일지라도, 즉,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랫꼬리는 달린다. 평균적으로. 바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에서도 흔들어줬다 올라가고 흔들어줬다 올라가면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2월장 상승장이 온다라고 우리가 뭐 확신할 수도 없고, 그렇죠?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보통 초에 흔들어줬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시장이 2월장 좋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해도 흔들어 줬다 간다는 거고 만약에 안 좋으면 그냥 빠지는 거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의 그 일봉 차트를 좀 다시 보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좀 깔아두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시장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장이 초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이번 주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마지막 바닥은 세게 빼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누군가는 이익 실현하고 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터냐면 주가를 조금씩 하락을 시키죠. 이유가 뭐냐면 5% 손실 만들어 놓고 10% 손실 나오게끔 20% 손실 나오게끔 합니다. 이 정도 지금 주가 빠지면 보통 그 종목들이 뭐 10에서 20% 정도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거 손절 쳐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고민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급락 세게 확 내려치면은 종목들이 10%, 20% 확 빠집니다. 그럼 종목들이 순식간에 30% 손실이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끝났구나. 손절 쳐야 되겠구나. 그때 손절을 탁 쳐버려요. 그때 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보통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장대음봉이 확 나오고 아랫꼬리가 달립니다. 그 아랫꼬리가 매집하는 과정인데 그 아랫꼬리 달렸다고 해서 매집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고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 보통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는 뭐냐면 최저가 단가 차이. 무슨 뜻이냐? 최저가는 세력의 영역이고 단가 차이, 즉 다시 말해서 음봉 만들어 놓고 아랫꼬리 길게 달리는 자리가 그 자리가 세력 자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 띄워서 장대 한번 만들어줘요. 단가 차이 만들어서 상위 1%하고 개인 투자자들 가격 차이를 두는 거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매매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은 길지가 않아요. 뭐 이 화면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이렇게 좀 잘 보이시죠? 자, 하락장은요, 보시는 것처럼 막 일주일, 뭐 길어봤자 2주, 뭐 하루 이틀, 한 2, 3일, 얼마 안 돼요, 사실. 물론 한 달 내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길어봤자 뭐 한 1, 2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하루하루가. 하루 이 9시부터 3시 반이 거의 24시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종목의 손실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멈칫하시고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뭐 좀 잠잠해지고 시장 반등 나오면 또 떨어졌던 종목들 올라가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때 매매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확인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 뚫어주는 거, 증시로 봤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다음으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뭐냐면 주식도 주식이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글로벌적인 악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심각하고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뭐 외부 활동을 좀 평소보다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말은 제가 봤을 때는 댁에서 그냥 뭐 좀 차트 보면서 주식 공부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는 집에서 주식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불확실성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 오늘의 주식 명언은 예측보다는 확인. 이런 이 확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유, 물론이죠. 지금 이 시장과 딱 맞는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아니다. 확인이다. 바닥을 찍겠지? 올라갈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음봉 나오고 아랫꼬리 좀 달렸으니 아 바닥 찍었을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또 종가 매수했을 수도 있고 비중을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러면 지금 계획이 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한 거죠. 시장이 잘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좀 과감하게 매매하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시장을 보면서 시장 중심의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주식은 종가 관리가 중요해요. 이건 매매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후장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아무 때나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은 마무리가 중요해요. 오전장에 급등 나왔다가 거의 뭐 정신 먹고 나서 쫙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좀 다음날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매 습관 자체를 오후장으로, 그거는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상관없이 항상 오후장에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도 확률이 높은 자리가 있고 종목도 확률이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좋을 때 좋은 종목, 시장 안 좋을 때는 좋은 종목이 있어도 잠시 잠깐 좀 피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분들께서 장 빠지고 손실이 이제 커지면은 또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그 변수의 시장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 5일 이동평균선 항상 좀 확인하면서 이탈할 가능성 또는 이탈했거나 하면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인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매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꼭 확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들도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아주 IB 투자입니다. 이 종목은 8월에 저점을 찍고 최근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야겠죠? 네네. 우선 IB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뭐 그래도요. 뭐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죠. 장중에 3.85%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해당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을 좀 봐가면서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또 너무 단기적인 측면으로 해당 종목을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병행을 하면서 뭐 때에 따라서 단기, 때에 따라서 스윙, 때로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좀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뭐 윗구리가 달리면서 좀 밀리면서 그래도 뭐 종가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은 뭐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종목을 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뭐 비중을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증권방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보통 보면은 뭐 내일의 뭐 추천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이 빠지는데 무슨 내일의 추천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종목 얘기 안 할 거면 좀 집에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종목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좋다.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 기회 왔을 때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저는 만족하다 싶어서 이 IB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좀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긴 호흡을 좀 가져보면서 중장기 투자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매매하고 아닐 때는 그냥 뭐 관망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3%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은 글쎄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괜찮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내가 좀 넣어두고 이후에 한번 좀 종목을 잡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 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종목 AS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화인베스틸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부진한데 우려는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약간 좀 출렁이었던 것 같는데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이 화인베스틸은 제가 어제 그 히든 종목으로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양봉이어야 된다. 또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에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가 걸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 조건을 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그냥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분석이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종목 선택이 있어서 변동성이 올 가능성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종목이 바로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단기 매매 또는 뭐 단기 매매 할 건데 뭐 재무제표 뭐하러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단기 매매라는 것이요. 내 뜻대로 갔을 때 단기 매매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 뜻대로 안 갔어요. 비중은 많이 들어갔어요. 종목이 물렸어요. 손절칠 시기를 놓쳤어요. 이러다가 뭐 원치 않는 중장기가 되다가 4월 달이 됐습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4월 되면은 이제 실적 시즌 발표 아니겠습니까? 부실주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시즌에 딱 맞물려서 문제되면 변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가 좋아야 돼요. 이거 좋은 종목이고. 또한 주가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바닥주예요, 그냥. 그렇죠? 바로 가면 좋지만 뭐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사서 떨어질지라도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또는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물타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성이 있고 바닥주나 돼야지 물타기가 가능하지. 저기 뭐 산꼭대기 있는 종목들 떨어져서 비중 늘리면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면서 손실폭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계좌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뭐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마이너스 3%가 빠지는 거하고 마이너스 7%가 빠지는 거하고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가 자체가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줬냐면 바로 이거죠. 거래량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 주식은 그런 거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제한적이어야 된다. 화면 보게 되면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들어와 주고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줄어들고. 그렇죠? 떨어질 때는 들어올 때 그렇죠. 올라갈 때 확실하게 들어와 주고 빠져나갈 때 조금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막 악재가 막 쏟아지고 시장은 막 코스닥 2%대 빠지다 보니까 손절매 안 나가겠어요? 그 손절 물량인 거죠. 그렇죠? 그냥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뭐 시장 좋아지고 하면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바로 가지면 좋지만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뭐며 가격을 보는 이유 바닥적인 어떤 메리트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어떤 변수의 가능성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때문에 비중 관리를 뭐 예를 들어서 확실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5%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10%, 20%, 30%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증권방송을 저도 뭐 오랫동안 하면서 이 증권방송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뭐 내일의 추천주라고 해서 꼭 뭐 내일 올라갈 종목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을 내일 사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이고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장만 살아나고 이 종목 사면 저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당장 아니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시장이 5일 이동평균선 뚫어주고 해당 종목도 이렇게 약간 턴을 하겠죠? 그때 매수하시면은 좋은 수익 날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네, 항상 좋고 안정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오시는 박 대표님인데요. 이 하인베스틸 건전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시장이 상방으로 흐름을 틀었을 때 매수 타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변함없이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정말 좋고 주가가 완전 바닥 종목이 있어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뭐 좀 있기는 좀 쉽지 않겠죠. 왜냐면 뭐 다음 주에 뭐 중국 증시 뭐 빠지면 또 국내 증시 또 빠질 텐데 뭐 그 종목에 서 특별하게 뭐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들을 좀 모아놨다가 그 종목들을 좀 시기적으로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송용 멘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또 PD님께서 또 이제 또 막 열 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더블 정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분석상. 그래서 오셔서 좀 종목들 좀 받아보시면서 당장 따블이 간다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죠, 그렇죠?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100%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제가 포착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이왕이면 좀 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너무 아까우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히든 종목 좀 받아가셔서 앞으로 좀 매매하면서 큰 도움 되시면서 계좌까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확률 높은 자리를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어제는 제가 이 시간에 그 갭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이 갭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다. 갭 상승도 있고 갭 하락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갭 하락을 통해서 그 갭을 메꿔주는 구간까지는 간다. 의지가 있다면 그런 거였죠. 근데 오늘은요, 반대로 갭 상승. 갭 상승하는 종목들이 약간의 어떤 의도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급등하기 전에 눌림을 주면서 올라가는 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정말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 이런 종목에서 급등주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법 강의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갭 상승에 숨겨져 있는 비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오늘도 투자본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강의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실전 투자에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비법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 상승과 눌림,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 뭐 이거죠. 그래서 어제는요, 우리가 갭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 또 시청하시고 나서 또 차트 한번 또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지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갭 상승. 그래서 의도적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라든지 또는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특징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99.9%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급등 나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눌림 현상이 패턴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V자 반동으로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깊숙이 패서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갭 상승과 눌림, 갭 상승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약간 꼬시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를 확 뺍니다. 매집하려고. 매집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개인들 물량까지 또 흡수해야 되고 또 그 어떤 그 물량을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눌림을 통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상위 1% 의도적인 눌림 흔적.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적이다. 눌림의 흔적을 또 확인해야 된다. 의도적인 어떤 그리고 눌림에 대한 흔적들. 요 기술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요. 앞으로 그 급등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두산건설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차트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요. 막 그냥 주가 자체가 막 그냥 막 오도방정을 떨어요. 그렇죠?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뜨렸다가 막 이러다가 쭉 빠졌다가 막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없죠.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갭상승. 자, 갭상승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장 시작하면요. 어쩐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작하자마자 5%, 10%씩 붕 떠서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갭이잖아요, 여러분들. 갭상승. 근데 갭상승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갭상승은 아니에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칠게요. 양봉이 나왔다라고 치겠습니다. 그 전일. 다음 날 주가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갭상승이고 이것이. 그런데 주가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마감하는 종목이 있죠.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뭐냐면 갭을 메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패턴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겨야 돼요. 공간. 근데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렸다. 그럼 이건 메꿔준 거기 때문에 그런 공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공간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공간. 자,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자, 저 끝을 보시고요. 갭상승이 나왔고 다음. 자, 이게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이것이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요. 1층 올리고 또 2층 올리고 3층 올리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부실공사로 뭐 자재값 땡겨 먹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라고 철근하고 제가 건설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뭔가 좀 지지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그 자재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부실공사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거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꾸지를 못했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빈 공간을 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보면 와, 여기서 갭상승 나왔으니까 엄청 강하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 하면서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계시네. 물론 갭상승 나와서 그냥 확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그런 기법들도 있긴 하죠. 근데 아닌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또 기법의 특성 따라 또 해석하기도 나름이고 해서 이것은 일단은 갭을 메꾼다. 이렇게 갭을 메꿨어요. 이게 바로 눌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법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갭상승 플러스 눌림이잖아요. 이 두 가지 공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성립이 되고 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요거 두 가지가 됐다고 해서 요거 1번, 요거 2번이 성립됐다고 해서 이 주식은 가는 게 아니고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 그렇죠? 매물을 뚫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의지는 뭘로 보느냐? 박스권 돌파. 자,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 박스권 돌파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를 박스권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뭔가 의도성을 보여준 자리에서의 고점 구간이에요. 의도적인 어떤 흔적들이 나온 이후의 고가인데 윗꼬리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윗꼬리. 이런 윗꼬리는 해석하지 마시고 몸통. 음봉의 몸통 끝. 양봉의 몸통 끝. 바로 이 자리요. 이 자리가 박스권의 고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종가상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가상. 그러니까 종가에 윗꼬리가 달리고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오전장에는 뚫어줬었는데 종가쯤 되니까 확 빼서 윗꼬리가 달려서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한 2시 30분 정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완전 그냥 종가에 사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뚫어줬다. 확실하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 매수를. 그러면 다음날 7%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자, 1번 갭상승, 빈 공간의 갭상승. 2번 눌림. 그리고 세 번째 박스권 고점 돌파. 이렇게 1, 2, 3. 요게 성립이 되면 종가 베팅을 자신감 있게 한다. 그렇죠? 물론 시장 좋을 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안타증권이라는 종목이에요. 유안타증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익숙하진 않지만 배웠단 말이에요. 한번 한번 좀 훑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께서요. 갭상승 첫 번째, 두 번째 눌림, 세 번째 박스권 돌파. 대충 보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정답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갭상승. 자, 이거 보신 거 맞죠? 그렇죠? 이거 보셨죠? 갭상승 나왔어요. 저 자리에서. 자, 아래 꼬리가 달렸으나 메꾸지는 못했다. 그렇죠? 아래 꼬리는 달렸으나 메꾸지는 못했다. 부실공사. 다음 두 번째. 자, 바로 저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를 밑줄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요. 여기. 붕 뜬 자리. 부실공사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밑줄을 그으세요. 자,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부실공사니까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눌림. 그렇죠? 자,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3번 공식, 고점 돌파. 그렇죠?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박스권의 그 고점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의도적인 흔적 이후의 고점. 그러니까 얘가 의도적이잖아요. 갭상승이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의 고점. 그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말자.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말자. 음봉의 몸통 끝. 양봉의 몸통 끝.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이 자리.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뚫어준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된 거예요. 매수. 그럼 주가 자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갭상승, 눌림, 고점 돌파. 확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매수 방법 습관을 바꾸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매매 습관만 바꾸면은요. 주식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오전장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은 오전장에 매매를 하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께서. 왜냐하면 뭐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 변동성이 심한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 이익 구조를 낸다 뭐 이런 뭐 어떤 논리인데 그럼 좋아요. 오전장에 그렇게 변동성이 많은 자리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럼 그 방법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매하는 것이 좋냐?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가 관리. 시장도 그렇잖아요. 오전장에는 뭐 예를 들자면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래요. 어제 미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안 좋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종가는 이렇게 쭉 올라서 장대 한번 마감했단 말이에요. 종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흔들어 줬다가 종가 완성되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매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황도 종가가 중요하고 종목도 종가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 종가를 보면서 시황을 예측을 하자. 종가상 위에 있으면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종가상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니까 예측하지 말고 확인하고 아 이탈했구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종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법도 중요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갭상승, 눌림, 고점 돌파.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그 머릿속에 저장을 좀 시켜 놓으시고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나름대로의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세요. 또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뭐 그 우한 폐렴 사태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특히 건강 관리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갭 상승한 종목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수 타점을 잡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요. 그 러셀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내일 접근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두시고 언젠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수익 구조가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제표, 가격 저평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해서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실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그래도 안 깨먹고 계속 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6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채가 100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시총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나오면은 이거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100억도 안 되고 100억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좀 부채가 낮고, 그리고 유보율이 지금 한 1700%, 11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자 이력도 없어요. 자본 축소요. 그래서 없고, 주가는 바닥주고, 안 갈 이유가 있겠어요? 가격은 2,000원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매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시다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시가 뭐 지금 이게 방송 특성상 매수가를 지금 현재 보내달라고 하셔서 뭐 시가 이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요. 글쎄요, 저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한 2,8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절가는 뭐 지금은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매수 자리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은 뭐 여기 써 있기는 제가 이제 일단은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라서 한 1,800원으로 했지만 뭐 이탈했다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시장이 좀 좋아지고 하면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제가 다시 가지고 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면서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장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자랑하는 러셀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8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 공개되는데요. 대표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저도 다양한 기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잘 가는 종목 또는 스윙, 뭐 또 여러 가지 뭐 중장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세급등 어떤 패턴 공식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량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장기 투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상승 종목들이 바로 팍팍 올라가지는 않고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어떤 그 강약 조절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이익 실현내고 떨어질 때는 지켜보고 또 계속해서 무한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좋고 저평가,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뭐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시면은 아마 해당 종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뭐 한 해 농사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좀 종목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락장 금방 또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 주식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장세 왔을 때 좋은 종목 잡아서 정말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힘나게 도와주는 그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